새벽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7년 전날 버린 그 남자였습니다. 와, 아저씨 손이 저랑 똑같아요. 그 순간 숨겨온 비밀이 들킬 위기에 7년간 숨겨온 진실. 아이의 아빠는 서준이가 정말 제 아들인가요?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새벽 2시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혜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 밤에 깊이 자는 아이가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혜진은 급하게 아이 방으로 뛰어갔어요. 서준이는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서준아, 어디가 아파? 엄마한테 말해봐. 혜진이 다급하게 물으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준이는 그저 엄마를 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평소 말을 잘하는 아이가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더 걱정스러웠거든요. 엄마, 이가 너무 아파요. 여기가. 서준이가 작은 손으로 왼쪽 볼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서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한쪽 뺨이 확실히 부어 있었습니다. 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바닥에 입을 부딪혔나 봤어요. 어제는 괜찮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새벽에 이렇게 심해진 거죠. 아이고, 우리 서준이. 많이 아프지? 혜진은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며 체온도 확인했어요. 다행히 열은 없었지만 계속 아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혜진은 일단 냉찜질을 해주려고 냉동실에서 아이스팩을 꺼내 수건에 싸서 서준이 뺨에 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아파했어요. 괜찮아, 우리 서준이. 엄마가 지금 당장 치과에 데려갈게. 조금만 참자. 혜진은 서둘러 아이 옷을 입히며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새벽 2시인데 어느 치과가 문을 열었겠어요? 혜진은 급하게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응급치료를 하는 치과를 찾아야 했거든요. 다행히 24시간 응급치료를 한다는 치과가 한 곳 있었어요. 집에서 택시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혜진은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서준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준이는 엄마 품에서 계속 칭얼거렸어요. 엄마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알았어,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선생님이 있는 곳에 가서 치료받자. 혜진은 아이를 달래며 택시를 기다렸어요. 택시가 왔을 때 혜진은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아저씨, 한성치과 앞으로 빨리 가주세요. 아이가 너무 아파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택시기사 아저씨도 상황을 이해하고 빠르게 운전해 주셨어요. 택시 안에서도 서준이는 계속 아파했습니다. 엄마, 이가 흔들려요. 무서워요. 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가 흔들린다는 건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괜찮다, 우리 아들. 선생님이 금방 낫게 해주실 거야.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혜진은 서준이를 품에 꼭 안고 달랬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런 응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막막했거든요.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마땅히 없고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하니까요. 10분 정도 지나서 한성치과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불이 켜져 있었고 응급이라고 미리 전화를 걸어뒀더니 간호사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나, 많이 아픈가 보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하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갑자기 치통을 호소해서요. 혜진은 서준이를 안고 치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치과 안은 따뜻했어요. 간호사가 바로 진료실로 안내해 주더군요. 원장님이 응급 환자라고 해서 바로 와 계세요. 저쪽 진료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혜진은 서준이를 안고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진료 준비를 하다가 돌아보았어요. 어서 오세요. 응급 환자라고 하던데.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춘 의사의 얼굴을 본 혜진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최민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7년 전 혜진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치과 의사 가운을 입고 서 있었어요. 키도 더 커진 것 같고 얼굴도 성숙해졌지만 분명 최민수가 맞았거든요. 혜진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꿈인가 싶어서 눈을 깜빡거려 봤지만 여전히 민수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더니 잠시 말을 잃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아이가 많이 아픈가 봅니다. 어서 진료대에 눕혀주세요. 마치 처음 보는 환자를 대하듯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혜진은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순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민수가 날 알아보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어쨌든 지금은 서준이가 우선이었거든요. 제 아들이 어제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입을 다쳤는데 새벽부터 갑자기 치통을 심하게 호소해서요. 혜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환자님. 이름이 뭐예요? 서준이요. 아이가 아파하면서도 작게 대답했어요. 서준이구나. 멋진 이름이네요. 아저씨가 아프지 않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아이를 대할 때 특별히 부드러워졌어요. 민수가 서준이를 진료대에 눕히고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입을 벌리게 하고 작은 손전등으로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앞니 2개가 흔들리고 있네요. 잇몸에서 약간 출혈도 있고. 민수가 신중하게 살펴보며 중얼거렸어요. 혜진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신경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우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어요. 민수가 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준이가 갑자기 민수의 손을 보며 말한 거예요. 와, 아저씨 손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특히 이 손가락이요. 서준이가 자기 새끼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신기했거든요. 엄마가 그랬어요. 내 손은 특별하다고. 이 손가락이 다른 사람보다 길다고요.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도 서준이의 말에 놀란 듯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다시 서준이의 손을 자세히 보더군요. 정말로 똑같았어요. 서준이의 손은 분명 민수의 것과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새끼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보다 유독 긴 특징까지 그대로였어요. 손가락 마디의 비율이나 손톱 모양까지도 비슷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거든요. 1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약 2,500자. 다음 2장을 진행해도 될까요? 서준아, 이제 엑스레이 찍으러 가자. 아프지 않을 거야. 민수가 아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혜진은 서준이를 따라 엑스레이실로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서준이의 손을 보며 보인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이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경 손상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고정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고정술이요?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흔들리는 치아를 옆 치아와 연결해서 고정하는 치료예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아이가 참을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전문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계속 대화를 걸면서 조심스럽게 치료했어요. 서준이는 몇 살이에요? 민수가 치료하면서 물었습니다. 6살이에요. 서준이가 대답했어요.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러더니 다시 자연스럽게 치료를 계속했지만 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6살이면 2018년에 태어났네요.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수가 계산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7년 전은 2017년이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걸린 치료가 끝났습니다. 서준이의 상태는 확실히 나아져 있었어요. 아이도 이제 아프지 않다며 웃음을 보였거든요. 당분간 딱딱한 음식은 피하시고 양치할 때도 조심하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경과를 봐야겠어요. 민수가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은 서준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료실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민수가 불렀습니다. 저기요. 혜진은 멈춰 섰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혜진입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거든요. 혜진 씨?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혜진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오래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것 같네요. 그때는 치과 의사가 꿈이라고 하시더니 정말 되셨군요. 민수는 할 말을 잃은 듯 그저 서 있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혜진이 말하며 문 쪽으로 향했을 때 서준이가 갑자기 민수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아프지 않아요. 아이의 순수한 인사에 민수는 잠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천만에요, 서준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치과를 나서면서 혜진은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서준이는 이제 괜찮아졌는지 엄마 손을 잡고 신나게 걸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해줬어요. 그래, 다행이다. 혜진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뒷자리에서는 서준이가 치료받은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엄마, 그 아저씨가 내 손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 엄마도 봤죠?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도 봤어. 최민수. 어떻게 치과 의사가 된 거지? 혜진은 7년 전으로 기억이 되돌아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모두가 예민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혜진은 평범한 서민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셨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하셨거든요. 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딸, 착한 딸이라며 혜진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런 혜진에게 최민수는 첫사랑이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만나서 1년 넘게 사귀었어요. 민수는 부모님이 치과를 운영하는 집 아들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지만 민수 자체는 전혀 거들먹거리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오히려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둘은 부모님 몰래 주말에 만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가끔 영화도 보면서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혜진은 국문학과를, 민수는 치의대 진학을 목표로 했어요. 우리 둘 다 원하는 대학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커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해 겨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국 100일장 대회였어요. 혜진이 도단위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됐거든요. 부모님도 너무 자랑스러워하셨고 민수도 정말 기뻐해줬어요. 그런데 대회 다음 날이었습니다. 야, 윤혜진. 내가 표절했다며? 박지수가 교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너랑 똑같은 글이 인터넷에 있더라. 혜진은 황당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봐. 박지수가 프린트한 종이를 들고 왔어요. 똑같잖아. 내가 베낀 거 맞지? 정말로 비슷한 글이 있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그런 글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제가 같다 보니 비슷한 내용이 나온 거였는데 박지수는 계속 표절이라고 우겼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 모르겠어. 표절 같은 거 안 했어. 혜진이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두가 혜진을 의심할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어요. 방과 후 혜진은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말 믿지? 나 정말 표절 안 했어. 내가 그런 사람인 거 너는 알잖아. 민수는 잠시 혜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나도 모르겠어, 혜진아. 너무 비슷하잖아. 그 한마디가 혜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 생활이 지옥이 되었어요. 아무도 혜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거든요. 혜진이네 집이 가난하니까 대학 갈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전부터 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항상 조용하더니만. 민수조차 혜진을 멀리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민수는 혜진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나는 이제 우리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왜? 혜진이 물었어요.
내가 표절했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만 보고 있었거든요. 말해봐, 민수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지금 상황이 부담스러워.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편안했기 때문이었다는 걸.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었구나. 이별 후 2달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우연히 비슷했던 거였어요. 게다가 그 글의 작성 날짜를 자세히 보니 혜진의 100일장 대회 이후였거든요. 박지수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내가 날짜를 잘못 봤나 봐.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어요. 혜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아팠던 건 민수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졸업식 날 민수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치의대에 합격했거든요. 혜진은 지방대학 국문학과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졸업식 다음 주 혜진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 2줄을 본 순간 혜진은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수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미나 언니 민수 연락처 혹시 알아요? 혜진이 가장 친한 송미나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자식한테 뭐 할 일 있어? 미나 언니는 혜진이 표절 누명 쓸 때부터 민수를 못마땅해 했거든요. 그냥 궁금해서요. 치의대 갔대. 너랑 연락 끊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던데. 왜 그래? 혜진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혜진은 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요. 부모님께는 한참 뒤에 말씀드렸어요. 임신 5달 때였거든요. 어머니는 울으셨고 아버지는 화를 내셨지만 결국 혜진의 결정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 남자는 누구냐? 아버지가 물으셨을 때도 혜진은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키울 거예요. 괜찮아요. 대학은 휴학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손가락이 유독 길고 예쁘네요. 그때 혜진은 민수 생각이 났어요. 민수도 손가락이 길고 예뻤거든요. 특히 새끼손가락이요. 서준이를 키우면서 혜진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작은 카페를 차려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힘들었지만 서준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가끔 서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는 아빠가 없어요? 아빠는 멀리 있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혜진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택시 안에서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혜진 씨. 저 최민수입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을 뻔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진료 기록에서. 미안해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아이가 피곤해요. 집에 가야겠어요. 혜진 씨, 서준이 혈액형이 O형이죠? 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게 왜요? 제 혈액형도 O형이에요. 그리고 땅콩 알레르기도 있고. 서준이가 저랑 손모양이 닮았다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혜진은 말을 잃었어요. 혜진 씨, 제 말이 맞나요? 서준이가 제 아들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7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카페로 오세요. 그때 이야기해요. 혜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거죠. 집에 도착해서 서준이를 재우고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숨겨온 진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남자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다음 날 오후 혜진은 카페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오기로 1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카페는 혜진이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았지만 오늘은 일부러 문을 닫았어요. 중요한 대화를 위해서요. 오후 2시 정각 카페 유리문 너머로 민수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 7년 전 고등학생 때와 많이 닮아 있었어요. 키는 더 커졌지만요.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혜진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혜진이 가장 안쪽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혜진은 커피 2잔을 내려서 테이블에 놓고 민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렇네요. 혜진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많이 변하셨네요. 예뻐지셨어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변하죠. 혜진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혜진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서준이가 정말 제 아들인가요? 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서준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알고 있었지만 확인받는 순간 충격이 큰 것 같았거든요. 왜? 왜 말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제가 아버지라는 걸. 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했어야 했나요? 당신은 이미 모든 연락처를 끊고 사라져버렸잖아요. 소셜미디어도 삭제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건 당신이 떠난 다음 주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살에 혼자 임신을 감당해야 했을 때,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렸을 때, 친구들이 되면서 수군거렸을 때.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7년이 없어지지 않아요. 혜진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그것은 서준이의 성장 앨범이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 당신이 놓친 모든 순간들이 있어요. 혜진이 사진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첫 100일, 첫 돌, 첫 걸음마, 첫 말. 모든 걸 혼자 봤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겨보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거든요. 서준이 정말 예쁘게 컸네요. 민수의 목소리가 쉬었어요. 당신을 닮아서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손 모양뿐만 아니라 웃는 모습도, 잠들 때 눈을 살짝 뜨고 자는 버릇도. 민수가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 씨, 제가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싶어요. 서준이에게 아빠가 되고 싶어요. 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7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빠가 된다고요? 알아요. 너무 갑작스럽다는 거. 하지만 저는 정말로 책임지고 싶어요. 양육비도 드릴게요. 서준이를 만나고 싶어요. 혜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 없이도 잘 지냈어요. 양육비도 필요 없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어요. 서준이에게 아빠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혜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준이는 종종 다른 친구들처럼 자신에게도 아빠가 있는지 물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혜진은 마음이 아팠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그때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나 언니였어요. 여보세요? 혜진아,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 받았어? 혜진은 당황했어요. 무슨 동창회요? 졸업 10주년 동창회야. 다음 주 토요일이래. 너도 초대장 받았을 텐데. 확인 못했어요. 바빠서. 꼭 와.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그리고 미나 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최민수도 온다더라.
혜진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 언니는 몰랐겠지만 당사자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생각해볼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은 혜진에게 민수가 물었습니다. 동창회 얘기였나요? 10주년 동창회래요. 민수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어요. 저도 초대받았어요. 참석하실 거예요? 혜진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옛 기억들이 모두 되살아날 거예요. 표절 누명을 썼던 그 순간, 친구들의 수군거림, 민수의 배신까지. 안 갈 거예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혜진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편이 되어주지 못한 게 아니라 등을 돌린 거죠. 나를 의심했잖아요. 저도 혼란 제시도 각국의 속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혜진이 말을 끊었어요. 혼란스러웠다고요? 애인이라면 믿어줬어야죠. 증거가 있어도 모두가 비난해도 당신만큼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진의 말이 옳았거든요.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윤혜진. 최민수. 낯익은 목소리에 혜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고등학교 때 반에서 가장 수다쟁이였던 김영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우연인데 너희 둘이 만나고 있었어?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혜진은 당황했고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그냥 우연히. 혜진이 말을 얼버무렸어요. 영희는 웃으며 두 사람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우와, 정말 반갑다. 다음 주 동창회 온다면서. 다들 기대하고 있어.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 영희는 혜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혜진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뻐졌네. 결혼했어? 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영희는 과거의 표절 누명 사건 때 가장 심하게 수군거렸던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아니요, 싱글이에요. 아, 그렇구나. 영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있다며? 우리 동네 누가 그러는데? 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민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희야,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었어. 나중에 동창회에서 보자. 영희는 놀란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아, 알았어. 미안, 방해했나 보네. 다음 주에 보자. 영희가 나간 후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민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혜진은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서준이 유치원에서 데려와야 해요. 서준이는 어떻게 지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준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서준이에게도 준비가 필요해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혼란스러워할 테니까요. 민수는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혜진이 카페 문을 열려는데 민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혜진 씨, 동창회. 같이 가면 어떨까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자리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따로 만나서 서준이 얘기를 더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카페를 나서며 혜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어쩌면 서준이를 위해 그 그림자와 화해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거든요. 유치원에 서준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차 안에서도 별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서준아, 무슨 일 있어? 유치원에서 뭔 일 있었니?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어제 그 아저씨 말인데.
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응, 치과 선생님. 내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어요. 민준이는 아빠가 의사고 수빈이는 아빠가 선생님이래요.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혜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듣게 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서준이 아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서준이를 사랑해. 정말이요? 그럼 왜 안 만나러 와요? 혜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6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서준이를 재우고 혜진은 미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혜진아. 동창회 얘기는 생각해봤어? 그게 아니라 언니 만약에 서준이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나 언니는 놀란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혹시 그 남자가 나타났어? 혜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치과에서 민수를 만난 것부터 오늘 카페에서 대화한 것까지. 세상에. 미나 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남자가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겠다고.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믿기지 않아. 7년 전에 널 버리고 간 놈이 이제 와서 책임지겠다니. 하지만 서준이 입장에서는 아빠를 알 권리가 있을 수도 있어. 그게 참 어려운 문제야. 전화를 끊고 혜진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거든요. 다음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인 할머니가 오셨어요. 사장님, 어제 남자분이랑 심각하게 얘기하시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냥 아는 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혹시 서준이 아버지?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 역시 그렇구나. 서준이 그분이랑 손이 똑같이 생겼더라고. 나이 먹으면 이런 건 눈에 다 보여. 할머니. 사장님, 내 말 들어봐.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물론 사장님이 혼자서도 잘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크면서 아빠가 그리워할 거야. 할머니의 말이 혜진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서준이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 내 아빠는 언제 올까요? 왜 갑자기 아빠 생각이 많이 나니? 유치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운동회 있대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나간다는데. 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준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와 함께 운동회를 하고 싶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준아, 만약에 아빠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서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요? 아빠 만날 수 있어요? 만약에 말이야. 좋아요.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나랑 닮았나요?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많이 닮았어. 특히 손이랑 웃는 모습이. 그날 밤 혜진은 결심을 했습니다.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민수에게 기회를 주기로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천천히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는 거였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근린공원으로 오세요. 오후 2시. 서준이를 만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처음에는 엄마 친구로 소개할 거예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혜진은 서준이 손을 잡고 근린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계속 물었어요. 엄마, 오늘 누구 만난다고 했어요? 엄마 친구야. 아저씨인데 너한테 선물도 가져오신대. 와, 정말요? 공원에 도착하자 민수가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거든요. 아, 저기 계시네. 혜진이 서준이를 데리고 다가갔습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진이 대답하고 서준이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서준아,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서준이가 크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쭈그려 앉아 서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서준아. 기억나? 치과에서 만났던 아저씨야. 아, 네. 이 아프지 않게 해주신 분이죠? 맞아. 이제는 어때? 아프지 않지?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전혀 안 아파요. 민수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서준이 주려고 가져온 거야. 열어봐. 서준이가 상자를 열자 작은 자동차 모형이 들어있었어요.
우와,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천만에. 서준이가 좋아해줘서 다행이야.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복잡했어요. 민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를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서준아, 놀이터에서 놀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세 사람이 놀이터로 갔어요. 민수는 서준이와 함께 시소도 타고 그네도 밀어주고 미끄럼틀도 함께 탔습니다. 서준이는 정말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정말 재밌어요. 다음에 또 같이 놀아요. 서준이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또 놀자. 1시간 정도 놀고 나서 벤치에 앉았어요. 서준이는 목이 마르다고 해서 혜진이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갔습니다. 혜진이 없는 사이 민수와 서준이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서준아, 유치원은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친구들이랑 많이 놀아요. 좋겠다. 서준이는 뭐 하는 걸 좋아해? 저는 그림 그리는 거랑 자동차 놀이하는 거 좋아해요. 아, 그리고 엄마랑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랑 많이 놀아? 네.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서준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왜? 저는 아빠가 없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속상하니? 조금요. 아빠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그때 혜진이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어요. 뭔 얘기하고 있었어? 그냥 유치원 얘기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준이가 음료수를 마시며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면 안 될까요? 혜진이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민수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혜진을 보고 있었거든요. 글쎄, 아저씨도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민수가 빨리 대답했어요. 저는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서준이가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이는 계속 민수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그 아저씨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랑 진짜 잘 놀아줬어요. 그래? 재미있었구나. 응. 그런데 엄마, 그 아저씨가 저랑 손이 똑같다고 했어요. 신기하죠? 혜진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 그랬구나. 엄마도 봤죠? 정말 똑같았어요. 그날 밤 서준이가 잠든 후 혜진의 핸드폰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서준이가 너무 예쁘고 똑똑하더군요. 혜진 씨가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요. 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준이가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서준이 속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가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 다시 떠나가 버리지는 않을까? 다음 주 화요일 혜진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서준이 어머님, 서준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치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혜진은 급하게 카페 문을 닫고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준이는 입술이 터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앞니 하나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서준이. 혜진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파요. 서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바닥에 입을 부딪혔어요.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혜진은 당장 민수 치과로 향했습니다. 다른 치과를 갈 수도 있었지만 서준이가 익숙해하는 곳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치과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급하게 진료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민수는 서준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치원에서 넘어져서. 민수는 즉시 서준이를 진료대에 눕히고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혜진에게 말했어요. 앞니가 완전히 부러졌고 잇몸도 많이 찢어졌어요.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술이요? 네, 잇몸을 봉합하고 부러진 치아를 임시로 고정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수는 즉시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진지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어요. 서준아, 아저씨가 아프지 않게 해줄게. 용감하게 참을 수 있지? 민수가 서준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네. 아저씨가 해주시면 안 무서워요.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시간에 걸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미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서준이가 다쳤어요. 혜진은 상황을 설명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을 거야, 혜진아. 최민수가 실력 좋은 의사라면서 서준이 잘 치료해 줄 거야. 그런데 언니, 저 왜 이렇게 민수를 믿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미워해야 하는데. 혜진아, 미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지금은 서준이가 우선이잖아. 수술이 끝나고 민수가 나왔을 때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송 맺혀 있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어요. 서준이 상태도 안정적이고요. 혜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서준이는. 민수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소중한 아이니까요. 서준이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한 말은 이거였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정말 용감했어. 그날 저녁 집에서 서준이를 재우고 혜진은 민수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말씀 마세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혜진이 말했어요. 민수 씨. 아니, 민수야. 서준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요? 응. 오늘 일을 겪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서준이에게 아빠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당신도 많이 변한 것 같고. 민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어요. 언제 말해줄까요? 서준이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그때 함께 말해주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혜진아. 기회를 줘서. 일주일 후 서준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입술의 상처도 나았고 치아도 안정되었어요. 토요일 오후 혜진과 민수는 서준이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준아, 엄마랑 민수 아저씨가 할 이야기가 있어.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이야기요? 민수가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서준아, 내가 항상 궁금해했던 아빠에 대해서. 서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빠요? 혜진이 서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실은 민수 아저씨가 서준이 아빠야. 서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이요?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준아. 내가 내 아빠야. 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왜 같이 안 살았어요? 혜진과 민수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대답하기 어려웠거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옛날에 실수를 했어. 엄마와 떨어져 있을 때 내가 태어난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만나게 됐고 내가 아빠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지. 서준이가 민수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론이지, 서준아. 아빠.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민수를 안았습니다. 혜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순간을 위해 7년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럼 이제 아빠가 우리 집에 같이 살 거예요? 혜진과 민재 씨도 각국의 속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준아, 그건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해. 아빠와 엄마는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하지만 아빠는 자주 놀러 올 거야. 약속할게. 민수가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같이 살 수 있겠죠?
혜진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민수가 서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노력할게. 엄마와 서준이가 편안해할 때까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외식을 했어요. 서준이는 신이 나서 아빠에게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어요? 아빠도 서준이처럼 자동차 놀이 좋아했어. 그리고 축구도 했고. 아빠 가족은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산에 계셔. 언젠가 서준이도 만나뵐 수 있을 거야. 아빠는 왜 치과의사가 됐어요? 사람들의 아픈 곳을 낫게 해주는 게 좋았어. 서준이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 혜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수는 서준이의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준이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야, 서준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집 앞에서 민수가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서준이가 말했어요. 아빠, 내일도 만나요? 내일은 아빠가 일해야 해. 하지만 주말에 꼭 만나자.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서준이가 잠든 후 혜진과 민수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 서준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기분이 드는 줄 몰랐어요. 민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혹시 우리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혜진은 오래 생각했어요. 7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민수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지난 시간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이해해요. 하지만 혜진이 말을 이었어요. 천천히 알아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민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몇 달이 지나면서 민수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매주 서준이와 만나서 놀아주었고 아플 때는 밤에라도 달려왔어요. 혜진의 카페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서준이 유치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서준이가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정말 고마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마워할 건 없어요. 서준이에게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아니야.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좋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혜진도 미소 지었어요. 우리도 행복해요. 서준이가 달려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죠? 그럼 우리 서준이. 혜진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야. 민수도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그날 저녁 서준이를 재우고 난 후 혜진과 민수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응. 당신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 민수가 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나는 당신들 없이는 살 수 없어. 정말이야. 저도요. 혜진이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준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신도 그리워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혜진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는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혜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들 세 사람은 이제 그런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가 된 진짜 가족이요. 오늘은 혜진 씨와 민수 씨, 그리고 서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때로는 아픈 과거가 있더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혜진 씨처럼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신다면 언제든 새로운 행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족이란 함께 있는 시간보다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